최근 카카오톡이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불편하다, 보기 싫다, 이게 왜 필요하냐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죠. 카카오톡을 매일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꼈을 겁니다. 익숙하던 첫 화면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예전엔 단순히 친구 목록만 보였는데 이제는 친구들의 사진과 글이 피드처럼 주르르 뜨고 있습니다. 마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켠 듯한 느낌이죠. 문제는 이 변화가 반갑지 않다는 겁니다. 굳이 왜 바꿨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오랫동안 가장 단순한 메신저로 사랑받아왔습니다. 불필요한 기능 없이 메시지만 주고받을 수 있는 편리함이 강점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피드형으로 바뀌면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의 일상을 억지로 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광고까지 끼어들면서 불편함이 2배가 된 셈입니다. 사람들의 첫 반응은 단순했습니다. 이전 버전으로 돌려주세요. 하지만 카카오는 단호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카카오의 임원은 완전히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는 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용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냥 옛날 버전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기술적으로 롤백, 즉 되돌리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 전에 복원 지점을 만들어두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카카오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걸까요? 진짜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경영 방향에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 아니라 카카오톡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대규모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이미 메신저에서 SNS 플랫폼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체류 시간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용자 수는 많지만 사람들이 카톡에 머무는 시간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보다 훨씬 짧습니다. 광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앱 안에서 더 오래 머물러야 하는데 메신저는 메시지만 주고받으면 금세 나가버리죠. 그래서 카카오는 피드형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친구들의 사진과 글을 계속 넘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사람들은 카카오톡을 SNS가 아니라 메신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대화만 나누면 되는 곳에 굳이 SNS 기능을 끼워 넣자 이용자들은 불쾌함을 느낀 겁니다. 특히 친구의 일상까지 보고 싶지 않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SNS는 선택적으로 팔로우를 하지만 카톡은 자동으로 친구 목록이 연결되어 있기에 훨씬 더 사적인 공간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심리적 경계를 무시한 채 피드를 강제로 노출한 것이 이용자 반감을 키운 원인입니다. 게다가 피드 중간중간 끼어든 광고는 공해처럼 느껴집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친구 소식도 보고 싶지 않은데 광고까지 봐야 하냐는 불만이 터져나오죠. 한편에서는 이런 의심도 제기됩니다. 혹시 광고 계약을 이행해야 해서 롤백을 미루는 건 아닐까? 카카오는 이 주장을 부인했지만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는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내부적으로는 기존의 친구 목록형과 새 피드형 화면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형태를 고를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카카오는 올해 안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업데이트 논란이 아니라 소통의 실패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의견을 듣기보다 기업의 방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베타 테스트를 통해 미리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면 반발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사용자들이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시간을 줬다면 지금처럼 불신으로 번지진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죠. 카카오톡은 한국에서 거의 모든 세대가 쓰는 필수 앱입니다. 그만큼 책임도 큽니다. 메신저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상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편리해서 카톡을 쓴 것이지 누군가의 일상을 훔쳐보기 위해 들어간 게 아니니까요. 이번 논란은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카카오톡은 아직 메신저인가 아니면 SNS인가? 기업의 변화가 사용자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술 속에서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결국 카카오의 실험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변화보다 중요한 건 이해라는 겁니다. 아무리 새로운 기능이라도 사용자가 공감하지 못하면 그것은 혁신이 아니라 불편함일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10번, 20번씩 여는 앱. 그 안에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 일상의 리듬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논란은 카카오톡이 기술 회사로서가 아니라
사람의 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용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 건 이런 카톡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카카오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럼 어떤 카톡을 원하십니까?